세계 최고의 투자자 워런 버핏. 이 사람이 한국에 와서 지분을 100% 통째로 사버린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삼성전자도 현대자동차도 SK하이닉스도 아니었어요. 대구 도심에서도 한참을 더 들어가야 나오는 가창면이라는 산골짜기에 자리 잡은 공장 하나였습니다. 겉만 보면 그냥 낡은 지방 공장 같아 보이는 이곳을 버핏은 무려 2번이나, 그것도 전용기를 타고 직접 날아와서 둘러봤어요. 버핏은 한 번 투자한 회사에도 좀처럼 직접 발걸음을 하지 않는 걸로 유명한 사람인데 말이죠. 오늘은 바로 이 이야기, 왜 세계 최고의 부자가 대구 산골 공장을 2번이나 찾아왔는지 그 진짜 이유를 처음부터 끝까지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회사의 이름은 대구텍, 영어로는 대구텍입니다. 이름만 들으면 무슨 IT 회사나 반도체 회사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 회사가 만드는 건 아주 단단한 금속으로 만든 칼입니다. 정확히는 절삭공구라고 부르는 물건이에요. 절삭이라는 말이 어려우면 그냥 깎아내는 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쇠나 금속 덩어리를 우리가 원하는 모양으로 깎고 파고 다듬는 데 쓰는 공구죠. 자동차 엔진 부품, 비행기 엔진, 스마트폰 안에 들어가는 정밀 부품, 배를 만드는 거대한 부품까지 이 세상에 있는 거의 모든 단단한 물건은 어느 순간 반드시 이 칼에 깎여서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짚고 가야 해요. 우리가 아무리 컴퓨터로 완벽한 3D 설계 도면을 그려낸다고 해도 그 도면을 현실의 금속 덩어리로 만들려면 결국 그걸 깎아낼 진짜 칼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설계도 이 칼이 없으면 그냥 그림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절삭공구라는 건 전 세계 제조업 전체를 떠받치고 있는 가장 밑바닥의 기초, 말 그대로 산업의 쌀 같은 존재인 거죠. 눈에 잘 안 띄고 화려하지도 않고 사람들이 잘 모르지만 이게 없으면 자동차도 비행기도 스마트폰도 단 한 대도 못 만듭니다. 버핏이 반한 지점이 바로 여기에요. 하지만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 회사가 어떻게 태어났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사실 이 회사의 뿌리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거든요. 대구텍의 시작을 거슬러 올라가면 놀랍게도 100년 전 일제강점기까지 닿습니다. 1916년 강원도 영월에 있는 상동광산이라는 곳에서 중석이라는 광물이 발견돼요. 중석은 지금 우리가 텅스텐이라고 부르는 그 금속입니다. 텅스텐은 세상에서 가장 단단하고 가장 높은 온도에서도 잘 녹지 않는 금속 중 하나예요. 이 상동광산은 나중에 세계 최대 규모의 텅스텐 광산 중 하나로 꼽힐 만큼 어마어마한 매장량을 자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텅스텐을 캐고 다루던 회사가 바로 대한중석이라는 국영기업이었어요. 대한중석이 우리 역사에서 차지하는 의미는 정말 큽니다. 6.25 전쟁이 끝나고 나라의 돈이라고는 한 푼도 없던 그 시절, 대한중석이 텅스텐을 캐서 일본을 비롯한 전 세계에 팔아 벌어들인 달러는 그야말로 대한민국 경제를 먹여 살린 생명줄이었어요. 1950년대와 60년대, 한창 때의 상동광산은 연간 수천 톤의 중석을 수출하며 한 해에 수천만 달러를 벌어들였습니다. 지금 기준으로도 큰 돈인데 당시로서는 나라 살림 전체를 좌우할 정도의 규모였죠. 세계 중석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했고 자유진영에 공급되는 텅스텐의 상당 부분을 한국이 책임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구텍의 뿌리에는 가난했던 대한민국을 일으켜 세운 자원 하나의 눈물겨운 역사가 깔려있는 셈이에요. 그런데 이 텅스텐이라는 금속이 정말 재미있는 게 그냥 캐서 파는 것보다 이걸로 공구를 만들면 가치가 수십 배, 수백 배로 뛰어오른다는 거예요. 텅스텐 가루에 탄소를 결합해서 탄화텅스텐이라는 걸 만들고 여기에 코발트라는 금속을 섞은 뒤 아주 높은 열과 압력으로 구워내면 초경합금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초경이라는 말은 아주 단단하다는 뜻이에요. 얼마나 단단하냐면 다이아몬드 다음으로 단단하다고 할 정도입니다. 이 초경합금으로 칼날을 만들면 웬만한 쇳덩어리는 마치 버터 자르듯이 깎아낼 수가 있어요. 게다가 아무리 오래 써도 잘 닳지 않고 고온에서도 형태가 흐트러지지 않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금속을 빠른 속도로 깎다 보면 엄청난 열이 발생하는데 보통 금속으로 만든 칼은 그 열을 못 버티고 무뎌지거나 녹아버리거든요. 하지만 초경합금 공구는 그 뜨거운 상황에서도 끄떡없이 제 역할을 해냅니다. 대한중석은 텅스텐 원석을 캐던 회사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이 텅스텐으로 직접 초경합금 공구를 만드는 회사로 발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대구 달성군에 공장을 세우게 되죠. 하지만 나라가 운영하던 기업이 늘 그렇듯 시대가 바뀌면서 대한중석도 민영화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이 등장해요. 민영화된 이 회사에 눈독을 들인 건 뜻밖에도 이스라엘의 한 회사였습니다. 이스카라는 이름의 회사였는데요. 이스라엘의 스텝 베르트하이머라는 사람이 세운 회사였어요.
이 베르트하이머라는 인물의 이야기가 정말 극적입니다. 이스라엘은 주변국들과 끊임없이 전쟁을 치르던 나라였는데 1960년대 말 프랑스가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수출을 금지해버려요. 무기를 못 사게 되자 베르트하이머는 그러면 우리가 직접 만들면 되지 라고 생각하고 전투기 엔진에 들어가는 정밀 부품, 즉 아주 단단하고 정밀한 금속 절삭 기술에 매달립니다. 이렇게 절박한 상황 속에서 갈고 닦은 기술이 나중에 세계 최고 수준의 절삭 공구 기술로 성장한 거예요. 위기가 오히려 세계적인 기업을 만들어낸 셈이죠. 이이스카가 속한 그룹이 바로 IMC 그룹입니다. IMC는 세계 금속 가공 시장에서 손꼽히는 거대 그룹으로 산하의 여러 회사를 거느린 다국적 기업이었어요. 1998년 IMC 그룹은 대한중석의 절삭공구 사업 부문을 인수하고 회사 이름을 지금의 대구텍으로 바꿉니다. 대구에서 만드는 테크놀로지, 그래서 대구텍이었죠. 이스라엘의 앞선 기술력과 100년 동안 텅스텐을 다뤄온 한국의 노하우가 만난 겁니다. 이 조합이 생각보다 훨씬 강력했어요. 대구텍은 세계에서도 몇 안 되는 텅스텐을 캐는 것부터 시작해서 가루로 만들고 합금으로 굽고 최종 공구로 완성하기까지 전 과정을 한 회사 안에서 다 처리할 수 있는 일관 생산 체제를 갖추게 됩니다. 이게 왜 대단한 거냐면 대부분의 경쟁사들은 텅스텐 원료를 다른 데서 사와야 하거든요. 그런데 대구텍은 원료부터 완제품까지 전부 자체적으로 해결하니까 품질도 안정적이고 원가 경쟁력도 뛰어났던 거죠. 자, 이제 무대가 다 준비됐습니다. 여기서 드디어 워런 버핏이 등장해요. 2006년 이스라엘 IMC 그룹의 창업자 베르트 하이머 회장이 버핏에게 편지를 한 통 보냅니다. 우리 회사를 한번 봐달라는 내용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전까지 워런 버핏은 무려 30년 넘게 미국 밖의 해외 기업에는 투자를 하지 않는 걸로 유명했어요. 버핏은 자기가 잘 아는 미국 기업, 자기가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는 사업에만 돈을 넣는 걸 원칙으로 삼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편지 한 통을 받고 버핏은 IMC 그룹의 사업을 살펴본 뒤 놀라울 만큼 빠르게 결정을 내립니다. 2006년 5월 버핏의 회사 버크셔 해서웨이는 IMC 그룹의 지분 80%를 무려 4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조 원에 사들여요. 이게 바로 버핏의 사상 첫 대형 해외 기업 인수였습니다. 버핏 스스로도 나중에 이건 미국 밖 기업에 대한 우리의 첫 인수라고 밝힐 정도로 의미가 큰 사건이었죠. 그리고 그 IMC 그룹이 대구텍을 소유하고 있었으니 자연스럽게 대구의 이 산골 공장은 버핏의 손자 회사가 된 겁니다. 대구텍 직원들 입장에서는 어느 날 갑자기 세계 최고의 투자자가 자기 회사의 주인이 된 거예요. 여기까지만 해도 놀라운 이야기인데 진짜 반전은 그 다음입니다. 2007년 10월 25일 워런 버핏이 직접 전용기를 타고 대구공항에 내립니다. 자기가 인수한 대구텍 공장을 두 눈으로 직접 보겠다는 거였어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버핏은 자기가 돈을 넣은 회사라도 좀처럼 직접 찾아가지 않는 사람입니다. 미국 오마하에 있는 자기 사무실에 앉아서 숫자와 보고서로 회사를 파악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런 사람이 지구 반대편 한국에, 그것도 대구 산골까지 몸소 날아온 거예요. 버핏은 이날 오전 공장을 둘러보고 직원들과 간담회를 하고 기자회견까지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회사에 대한 애정을 아낌없이 드러냈죠. 여기까지도 이례적인데 진짜 놀라운 건 그로부터 4년 뒤에 벌어집니다. 2011년 3월 21일 워런 버핏이 또 대구를 찾아온 거예요. 이번에는 대구텍이 생산 규모를 2배로 늘리기 위해 짓는 제2공장의 기공식, 그러니까 첫 삽을 뜨는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버핏은 3월 20일 밤에 전용기로 대구공항을 통해 들어와서 다음날 기공식에 참석했어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 버핏이 남긴 말이 정말 인상적입니다. 버핏은 자기가 그동안 투자한 수많은 회사 중에서 2번이나 직접 찾아온 회사는 대구텍이 처음이라고 밝혔어요. 세계 최고의 투자자가 내가 2번이나 온 회사는 여기가 처음이라고 콕 집어서 말한 겁니다. 그것도 삼성이나 현대 같은 대기업이 아니라 이름도 낯선 대구 산골의 공구회사를 두고 말이죠. 게다가 버핏은 이날 앞으로도 대구텍에 계속 투자해서 회사를 더 키우겠다는 약속까지 했습니다. 심지어 2013년에는 IMC 그룹의 나머지 지분 20%까지 마저 사들여서 이 그룹을 100% 완전한 자기 회사로 만들어버려요. 이로써 대구텍은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워런 버핏이 지분을 통째로 소유한 회사가 된 겁니다. 그렇다면 정말 궁금해지죠. 대체 왜일까요? 왜 세계 최고의 부자가 삼성도 현대도 아닌 이 대구 산골 공장에 이렇게까지 애정을 쏟았을까요? 그 답은 사실 버핏이 평생 지켜온 투자 철학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버핏이 대구를 2번이나 찾은 진짜 이유는 공장이 겉으로 멋있어서도 아니고 단순히 텅스텐이 단단해서도 아니었어요. 그 이유를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버핏이 가장 사랑하는 표현인 경제적 해자입니다. 해자라는 건 옛날에 성주위에 파놓은 깊은 물웅덩이예요. 적이 성으로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방어막이죠. 버핏은 기업을 볼 때 이 회사가 경쟁자들이 함부로 넘볼 수 없는 강력한 방어막을 가지고 있는지를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아무리 지금 돈을 잘 벌어도 경쟁자가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 금방 뺏길 테니까요. 대구텍은 바로 이 해자를 아주 튼튼하게 가지고 있었어요. 텅스텐 원료부터 최종 공구까지 전 과정을 한 회사에서 다 만들어내는 일관 생산 체제. 100년 가까이 쌓아온 텅스텐 관련 기술과 노하우. 이건 다른 회사가 돈을 아무리 많이 들여도 하루아침에 따라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회사가 이 시장에 뛰어들려고 해도 원료 확보부터 기술 축적까지 수십 년이 걸리니 엄두를 못 내는 거죠. 이런 진입장벽이 바로 버핏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완벽한 해자였던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 사업이 겉보기엔 지루하지만 실제로는 엄청나게 꾸준한 돈을 벌어다 준다는 점입니다. 버핏은 화려하고 유행을 타는 사업보다 지루하지만 절대 없어지지 않는 사업을 훨씬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절삭공구가 바로 딱 그런 사업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절삭공구는 금속을 깎는 물건이니까 쓰면 쓸수록 칼날이 닳습니다. 다르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새 것으로 계속 바꿔줘야 하죠. 그러니까 자동차 공장, 항공기 공장, 조선소 같은 곳에서는 이 공구를 한번 사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사야만 합니다. 이렇게 고객이 끊임없이 다시 찾아와서 반복 구매를 하는 사업. 이게 버핏이 그토록 좋아하는 꾸준한 현금 창출 기계예요. 한번 신뢰를 쌓은 고객은 웬만해선 다른 회사로 옮겨가지 않고 계속 대구텍 제품을 사줍니다. 왜냐하면 공구 하나 잘못 바꿨다가 생산 라인 전체에 문제가 생기면 그 손해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러니 검증된 대구텍 제품을 계속 쓰는 게 훨씬 안전한 거죠. 세 번째 이유는 이 작은 칼 하나가 거대한 공장 전체의 생산성을 좌우한다는 점입니다. 절삭공구는 값으로 치면 전체 제조 원가에서 아주 작은 부분을 차지해요. 하지만 이 작은 공구가 얼마나 정밀하게, 얼마나 오래, 얼마나 빠르게 금속을 깎아내느냐에 따라 그 공장 전체의 생산 속도와 품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좋은 공구를 쓰면 불량품이 줄고 작업 속도가 빨라지고 결국 공장 전체가 돈을 더 많이 벌어요. 그러니 고객 입장에서는 이 공구가 조금 비싸더라도 성능만 확실하다면 아낌없이 사게 되는 거죠. 대구텍은 바로 이 고객의 생산성을 높여주는 회사였습니다. 단순히 칼을 파는 게 아니라 고객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게 도와주는 파트너였던 거예요. 버핏이 대구를 2번이나 찾은 진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화려한 겉모습이 아니라 고객의 생산성을 높여주고 한 번 쌓은 신뢰로 고객이 계속 다시 찾아오게 만드는 그 탄탄한 사업 구조. 이게 바로 버핏이 반한 대구텍의 진짜 매력이었던 겁니다. 여기서 흔히들 오해하는 부분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겠어요. 어떤 분들은 버핏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제치고 대구텍을 골랐다고 이해하시기도 하는데 정확히 말하면 그건 조금 다릅니다. 버핏이 여러 한국 기업을 놓고 저울질하다가 대구텍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정확한 사실은 버핏이 이스라엘 IMC 그룹을 인수했고 그 IMC 그룹이 이미 대구텍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대구텍이 버핏의 회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대구텍은 IMC라는 세계적인 절삭공구 그룹 안에서도 아주 핵심적인 생산기지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게 포인트예요. 이스라엘 회사가 왜 하필 한국의 대구 공장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겠어요? 그만큼 대구텍의 기술력과 생산 능력이 세계적인 수준이었기 때문입니다. 버핏이 인수한 IMC 그룹은 세계 절삭공구 시장에서 손꼽히는 강자였고 그 안에서 대구텍은 아시아 최대 규모의 초경 절삭공구 생산 기업으로 자리 잡고 있었어요. 버핏이 2번이나 찾아왔다는 사실 자체가 이 회사가 그룹 전체에서 얼마나 중요한 존재였는지를 말해주는 셈이죠. 그리고 이 판단은 결과로 증명됐습니다. 대구텍은 버핏의 품에 안긴 뒤 정말 눈부시게 성장했어요. IMC 그룹에 인수된 이후 대구텍의 매출은 여러 배로 껑충 뛰어올랐고 전 세계 곳곳에 대리점과 물류기지를 세우면서 명실상부한 글로벌 기업으로 발돋움했습니다. 오늘날 대구텍은 전 세계 80여 개국에 제품을 수출하고 26개가 넘는 해외 법인을 거느린 다국적 기업이 됐어요. 대구 가창면의 그 산골 공장에서 만들어진 칼날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곳곳에 자동차 공장, 항공기 공장, 조선소에서 금속을 깎아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 타는 자동차, 우리가 손에 쥐고 있는 스마트폰, 그 안에 들어가는 수많은 정밀 부품들 중 상당수가 어쩌면 대구텍의 공구에 깎여서 만들어졌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여기 흥미로운 후일담이 하나 더 있습니다. 대구텍의 뿌리였던 강원도 상동광산. 한때 대한민국을 먹여 살렸다가 값싼 중국산 텅스텐에 밀려 1990년대에 문을 닫았던 그 광산이 최근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소식이에요.
전 세계가 반도체와 배터리, 방위산업에 필수적인 텅스텐 같은 핵심 광물을 확보하려고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중국에 의존하지 않는 텅스텐 공급처로 이 상동광산이 다시 주목받게 된 겁니다. 폐광된 지 수십 년 만에 다시 텅스텐을 캐낼 준비를 하고 있고, 재가동되면 중국을 제외한 세계 공급량의 상당 부분을 담당할 거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어요. 100년 전 나라를 먹여 살렸던 그 텅스텐이 100년이 지난 지금 다시 세계가 탐내는 귀한 자원으로 돌아온 셈입니다. 대구택의 이야기가 단순히 지나간 과거가 아니라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죠. 우리는 흔히 대단한 기업이라고 하면 화려한 광고를 하고 누구나 아는 유명한 제품을 만드는 회사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워런 버핏이 2번이나 전용기를 타고 찾아온 회사는 이름도 낯설고 하는 일도 지루해 보이는 대구 산골의 공구회사였어요. 겉으로는 조용하지만 세상 모든 제조업의 가장 밑바닥을 든든하게 떠받치고 있는 회사. 버핏은 그 진짜 가치를 알아본 겁니다. 어쩌면 진짜 강한 기업이란 요란하게 눈에 띄는 회사가 아니라 없어서는 안 될 자리에서 묵묵히 제 역할을 해내는 회사인지도 모르겠어요. 대구택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그런 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줍니다. 화려함보다 본질, 유행보다 꾸준함. 100년 전 강원도 산골에서 발견된 광석 하나가 국영기업 대한중석을 거쳐 이스라엘 기술과 만나고 결국 세계 최고의 투자자 워런 버핏의 눈에까지 들어간 이 극적인 여정. 세계 최고의 투자자가 대구 산골 공장을 2번이나 찾은 진짜 이유는 결국 그 안에 담긴 진짜 실력과 진짜 가치를 알아봤기 때문이었습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우리 주변에 숨어있는 진짜 강한 기업의 모습을 새롭게 발견하셨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앞으로도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놀라운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드릴 테니 다음에도 꼭 함께 해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